최근에 조비가 보통주 공모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보통주 공모 완료 및 전략 분석, 조비 에이비에이션 보통주 공모 및 추가 매입 옵션 행사 완료 이후의 전략적 모멘텀 분석, 이 자금 조달, 이게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통은 말이죠.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 유상증자라는 게 기존 주주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니까 주가에는 좀 부담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조비는 완전 반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파고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조비는 2025년 10월 10일 보통주 공모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가 있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그 주관사가 추가로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흔히 그린슈 옵션이라고 부르는 거. 아, 네. 추가 배정 옵션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옵션까지 전부 다 전량 행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 규모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약 5억 9,100만 달러. 5억 9천만 달러요. 와. 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대략 9,100억 원이 넘는 정말 상당한 금액입니다. 9천억 원이 넘는군요. 주당 발행 가격은 16.85달러였고요. 원래 발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이 한 3,057만 주 정도였는데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서 추가 매입 옵션 물량 그게 한 457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물량까지 전부 다 소화가 된 겁니다. 아, 옵션까지 다 팔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그린슈 옵션이 전량 행사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목표했던 금액을 채웠다. 이걸 넘어서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어떤 신호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조비 주식을 사겠다는 수요가 애초에 주관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주 강력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공급 물량보다 사자 주문이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거네요. 네, 이건 조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자금을 모았다 이걸 넘어서 시장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네요. 이 복잡한 공모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한 주관사는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전체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북러너 역할을 맡아서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서 주식 배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고 진행한 거죠. 경험이 많은 곳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서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도 정식으로 다 제출이 됐고요. 아, 법적으로도 다 완료가 된 거네요? 네, 모든 절차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된 셈이니까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제 좀 명확해졌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자금,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계획일까요? 자금 사용처를 보면 이 기업의 단기 또 중장기 전략 방향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주된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첫째는 현재 개발하고 시험 중인 EBTOL 기체 있잖아요. 그 생산 라인을 더욱 자동화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 상당 부분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생산 자동화. 네, 단순히 시제품 몇 대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상업 운항에 필요한 수백 대, 어쩌면 수천 대의 기체를 효율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인 양산 준비군요. 그렇죠. 둘째는 실제 비행시험의 횟수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건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FAA 인증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거든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겠네요. 네,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게 안전성 검증에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는데 미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이후에 초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 상용화 이후 운영 자금.
네, 여기에는 뭐 조종사 교육이나 정비 인프라 구축, 고객 서비스 시스템 마련, 같이 실제 항공사로서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생산 자동화, 비행 시험 확대, 그리고 상용화 초기 운영 자금, 정말 다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사업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죠. 특히 조비가 현재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말고도 오하이오주랑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조립 라인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오하이오 데이튼 지역 계획이 있었죠. 그럼 이번에 확보된 자금이 바로 이 신규 생산시설 건설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데이튼 지역에 건설 예정인 공장은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어요.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던 역사적인 장소 바로 근처거든요.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건 단순한 공장 건설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자금이 바로 이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석가들이 지적하던데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시점의 중요성이 이번 자금 조달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부분입니다. 조비가 그토록 오랜 기간 노력해온 FAA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 획득을 정말 코앞에 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인증 직전이라. 네, 아시다시피 이 형식 인증이라는 게 상업 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및 설계 승인 관문이거든요. 이 인증 없이는 단 한 명의 승객도 태우고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관문이군요. 그렇죠. 바로 이 인증 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그것도 그린쇼 옵션까지 모두 행사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조비가 가진 기술력과 실제 상용화 가능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신뢰를 보여준다. 네, 단순히 꿈만 파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제 실제 사업을 눈앞에 둔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인증 막버지에 이렇게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게 혹시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인증 과정 자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더 많은 시험 비행이나 데이터 분석에 투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FAA 인증 과정이라는 게 끊임없는 데이터 제출과 검증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더 광범위하고 철저한 시험 비행을 수행하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해서 FAA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죠.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인증 이후에 즉각적인 상용화를 위한 생산이나 운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인증 당국에게도 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이 곧 운영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있군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슈 옵션까지 모두 소화되면서 초과 청약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자금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시장이 조비의 단기적인 재무 상태보다는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미래 UAM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 큰 그림에 얼마나 크게 공감하고 투자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스토리에 투자한다.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소위 스마트 머니가 몰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걱정을 덜고 재무 상태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EBT 대량 생산 체제 구축과 실제 상업 운항 시작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아주 성공적인 전략적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조비는 미래를 위한 확실한 실탄을 그것도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확보한 셈이군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비가 과연 상용화까지 충분한 자금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까? 언제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잠재해 있었거든요.
아, 오버행 이슈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그것도 시장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딱 마무리되니까 그동안 주가를 억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주가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강력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죠.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로 작용했다. 네, 즉 물량 부담, 유증 리스크 해소, 투자 심리 급격한 전환, 악재 소멸 인식, 이런 식의 선순환적인 심리적 사이클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큰 숙제가 딱 해결된 듯한 그런 안도감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죠. 심리적인 요인이 컸군요. 네, 특히 아까 강조했던 추가 매입 옵션까지 시장에서 모두 소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게 단순한 자금 확보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조비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탄탄한 수요 기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인시켜준 결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단순 악재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의 증표. 맞습니다. 단순히 악재가 사라졌다 이걸 넘어서 시장이 조비의 스토리에 얼마나 깊이 동의하는지를 보여준 일종의 신임 투표 같은 성격도 있었다고 봅니다. 신임 투표라.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악재 해소를 넘어서 장기적인 신뢰의 증표로 작용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이렇게 형성된 시장의 단기적인 인식 변화가 실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주가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요인, 수급 요인, 이런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와 딱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조비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심리적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이번 자금 조달 성공이 실제로 조비의 미래 가치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준 객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가치 변화도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재무적 안정성 확보는 상용화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이건 곧 미래 현금 흐름 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물론 그 가치를 시장이 얼마로 평가할지는 계속 변동하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가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비의 이번 유상증자 성공은 향후 FA 인증 획득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속도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고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단기적인 주식수 증가라는 부담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점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럼 이번 공모 완료를 통해 조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성과를 얻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명확한 효과는 역시 단기 유동성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비 같은 첨단 기술 기업,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하고 인증받아서 상용화하려는 기업은 정말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정말 많이 들죠. R&D부터 생산, 인증까지. 그렇죠. 대규모 연구개발 R&D 투자, 복잡하고 지난한 인증 절차 대응,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구축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조비가 2025년 상반기에만 운영비 등으로 3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요. 반년에 3억 달러면 엄청하네요. 네. 이번에 확보한 약 5억 9천만 달러의 자금으로 향후 최소 2년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확실히 숨통이 트였겠네요. 둘째, 주주 및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상증자 발표 초기에는 기존 주주들 사이에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 수요가 확인됐고 특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조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관들이 움직였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건 조비는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 수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EBTOL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주도권을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시장의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네요. 셋째,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풍부한 자금은 단순히 계획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향후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 해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 혹은 초기 운영 손실 같은 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버퍼 역할을 하는군요. 네, 이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조비가 경쟁사인 어체 에비에이션이나 릴리움 같은 회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안정적인 상업운항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전력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재정 압박 없이 계획한 대로 과감하게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네, 그 세 가지 핵심 성과,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특히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번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면면이에요. 아, 참여 기관들이요? 네,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과거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같이 현재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들의 초기 공모나 중요한 자금 조달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분야 전문가죠. 이런 투자은행이 조비의 공모를 주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비가 단순한 항공 스타트업을 넘어서서 차세대 전기 항공 운송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선택 자체가 의미가 있다. 네. 또한 일부 분석에서는 이번 공모에 JP모건 산하의 특정 펀드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계열의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펀드,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주요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의 전략적 자금까지 일부 참여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통업체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런 잠재적인 전략적 연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일본 부품업체의 투자는 향후 조비가 추진 중인 일본 내 상용 운항 서비스 개시와 관련해서 생산이나 유지 보수, MRO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사업 협력까지 염두에 둔 투자일 수 있다. 그렇죠. 또 중동 지역 국부 펀드 등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건 조비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UAE 같은 중동 지역에서의 상용 운항 프로젝트와 연계된 장기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나 중동 파트너십 가능성이라 이게 단순한 자금 유치를 넘어서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군요. 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끌어오는 것을 넘어서 미래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들을 재정적 투자자로 먼저 확보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종합적으로 볼 때 조비는 이번 공모 성공을 통해 선도적인 기술력, 플러스 탄탄한 재무 기반, 플러스 우호적인 정책 환경 활용 능력,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ULEM 시장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된 셈입니다. 3박자를 다 갖췄다. 네,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단순히 기술뿐 아니라 자금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측면에서도 더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조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자금 조달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확보했다는 단기적인 이벤트를 넘어서 조비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기적 목표는 역시 FAA, 형식 인증 완료입니다. 이게 가장 큰 허들이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 현재 조비가 목표로 하는 2026년 초에 이 인증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조비는 이미 착실히 구축해온 지상 인프라, 버티포트 같은 것들이요. 네, 인프라도 준비하고 있었죠.
네, 그런 인프라와 이번에 확보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최초로 상용 eVTOL 항공 서비스를 시작하는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최초 상용 서비스. 보고서에서는 상용 서비스 개시 목표 시점을 대략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2, 3년 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또한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일본 및 UAE,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운항 허가 관련 협의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동시에 추진하는군요. 네, 따라서 확보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이러한 잠재력 높은 해외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최초 상용 서비스 개시와 글로벌 확장이라 정말 야심찬 계획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그리고 투자자들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을 단순하게 유망하긴 한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항공기술 스타트업, 이 정도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상이 달라졌다. 네, 이번 자금 조달 성공과 임박한 FAI 인증은 조비가 실질적인 상용화를 눈앞에 둔 미래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생태계의 핵심 사업자로 그 위상이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기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분수령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 운항과 수익 창출이라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분수령이라 중요한 전환점이네요. 따라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나 혹은 이 UAM 산업의 발전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매우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단기적인 주식가치 희석 부담은 이미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향후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FAI 인증 진행 상황 발표라든지 새로운 시험 비행 데이터 공개, 혹은 대규모 기체 생산 계약 체결 같은 기술적, 사업적 이정표, 마일스톤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용화 이후의 승객 수송 실적이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조비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실적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즉 조비는 성장 자금이 부족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스타트업 단계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상용화 단계의 기업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실적이나 운항 데이터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퍼지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번 보통주 공모 및 추가 매입 옵션 전량 행사 완료는 단순히 많은 돈을 확보했다는 재무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상이죠. 재무적 안정성을 공고히 다지고 시장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eVTOL 상용화 준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적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치 유망한 기술 개발 기업에서 실질적인 상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식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여러분이 UAM이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조비라는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UAM 산업 전체의 발전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조비 같은 선두주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이 분야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개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며 나아가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나 인프라 구축 논의를 가속화하는 등 산업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